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이렇게 또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에다가 또 다른 새로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위협을 했다라는, 캐나다에다가 위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2월 1일부터 이제 관세를 25%씩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자마자 2월 1일 바로 전에 이거를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유예를 시켜주겠다라고 해가지고 3월 4일부터 이 관세 정책에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전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정책을 한 달 동안 유예를 이렇게 또 시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이 관세 정책 한 달 또 미루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밀어붙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3월 4일에 실제로 이 멕시코랑 캐나다, 이제 중국에다가 관세 정책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25%씩 이제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중국에다가는 2월 달에는 10% 관세를 이렇게 또 보편적으로 다 매겼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3월 4일부터는 10% 더 해가지고 20%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관세를 더 매겼는데, 그런데 멕시코랑 이제 캐나다에 대한 그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자동차에 관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게 되면서 3월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에 관해서는 관세 매기는 거 이제 제외를 시키겠다.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유예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상무장관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멕시코, 이제 중국에다가는 이 관세하는 거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미룰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이 비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 미국의 주식 시장에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안 거죠.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이제 캐나다 대통령들이랑 이렇게 또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관세 정책을 한 달 동안 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4월 2일부터 25% 이제 관세하는 거 거의 모든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유예를 이렇게 또 시켜줬거든요. 그리고 바로 오늘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 정책, 이 럼버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 목재랑 그리고 이제 유제품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오늘이라도 25%씩 이렇게 또 매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막 넣었다 뺐다 관세를 했다가 말았다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줏대 없이 계속해가지고 관세 정책을 했다가 말았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캐나다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많이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캐나다는 지금 이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진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캐나다에서는 이 미국 제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지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더 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그 국가들을 본다고 하면은 1위, 2위, 3위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딱 1, 2, 3위한테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캐나다하고 이 멕시코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옆 나라이면서 항상 뭐 친구처럼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프리 트레이드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캐나다 특히 본다고 하면은 거의 뭐 미국이라고도 이렇게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이제 가까운 그런 이제 나라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매긴다고 뭐 넣다 뺐다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캐나다가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미국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의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보니까 미국이 우리 캐나다의 친구가 아닌 게벼라고 하면서 지금 캐나다에서는 불매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랑은 신뢰가 없는 나라랑은 무역 같은 거 좀 이제 조심해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캐나다는 이제 이 미래에 나간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뭐 무역을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외교 정책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떨어지는 쪽으로 미국에 이제 등지는 쪽으로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캐나다뿐만이 아닙니다. 멕시코도 이제 똑같이 되고, 그리고 유럽도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유럽에다가도 지금 관세를 지금 막 이렇게 또 매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이 철강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철강에 대해 가지고 25%씩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4월 달부터는 상호 관세 정책도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유럽에다가도 이제 관세 정책을, 이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관세 정책을, 이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관세 이 올리는 게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다. 모든 국가들이 이제 한꺼번에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 캐나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유럽이나 이제 캐나다도 관세를 지금 막 올리고 있다고 해요. 서로 간에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관세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은 올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각 나라에 있는 뭐 연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 있는 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이제 내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내리지 않고 이제 올린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 금리를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면은 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일어난 그 사태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금리를 다 올려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은 경기 둔화, 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또다시 돈 풀리는 게 막혀버린다라는 그런 소리는, 돈이 안 풀린다고 하면은 경제가 이제 경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뭐 실행도 하고 뭐 넣다 뺐다 뭐 이래저래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미국 무역에 대한 보호 정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미국한테는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다가 관세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다가도 지금 관세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 세계에다가도 뭐 철강 관세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이 관세 전쟁을 전 세계에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막 바뀌어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관세를 매겼다가 다시 처리를 했다가 다시 매겼다가 처리를 했다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모른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너무나 이제 불확실성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투자를 지금 보류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막 오락가락, 신뢰가 없이, 줏대가 없이, 막 했다 말았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도 이제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렇게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는 항상 안 좋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뭐 플랜 같은 것들, 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항상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변덕스럽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투자도 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도 더 늘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미국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또 저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기업들이나 미국에는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이렇게 늘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레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 물가 상승이다, 이 인플레이션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국만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매길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관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미국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려버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려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각 나라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각 나라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효율성을 이렇게 또 높인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다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올려버리게 되면서 관세를 다 이렇게 또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무역이 이제 경직이 돼. 그러면은 각 나라들에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팔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금리 올려버리고 돈줄이 이제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고, 이 악순환이 이렇게 또 반복이 되면서 기업들은 고용을 하지를 않고 투자를 하지를 않고, 그리고 생산하는 거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면은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2030년도에 경제 대공황이 온 게 딱 이랬었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은 조짐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이 관세를 지금 엄청나게 뭐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또 뭐 정책을 이렇게 또 뿌리게 되면서 다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에다가도 지금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쓰려고 하고 있고, 지금 동맹국들한테도 지금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쓰려고 하고 있고, 뭐 러시아한테도 지금 뭐 관세를 이렇게 또 올려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중국에다가는 벌써 이제 관세를 올리고, 뭐 동맹국들한테까지도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고 아주 쌩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등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발을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했다 말았다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신뢰는 낮아지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미국을 등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나라들끼리 이제 뭉칠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을 제외를 한 다른 나라들끼리만 이렇게 뭉쳐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만 이제 왕따가 되고, 이제 미래를 나아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은 이 경쟁력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 미국 나가리들 것밖에 남지 않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전 세계를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엄청난 노력과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렇게 또 세워둔 거를, 미국이라는 이 슈퍼파워, 전 세계 1위라는 그 국가라는 그 신뢰를 이렇게 또 세워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달 만에 모든 것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는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권한을 지금 리밋을 이렇게 또 두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최근 들어가지고 내각 회의를 이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내각 회의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여기 참석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각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뽑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내각 회의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내각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정부 부서가 아닌 그냥 새로 옆에 있는 도지라고 하는 그 부서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수장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올려둔 것인데,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이 도지를 본다고 하면은 그냥 이 어드바이저만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부서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힘을 이렇게 또 옆에 얻고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서 막 권력을 뭐 행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내각 회의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수많은 이 장관
장관들이 이렇게 또 참석을 해 있는 이 내각 회의에서 이 장관들을 하나하나 다 막 엄청나게 나무랐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빨리빨리 이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해가지고 정보 효율을 빨리 높여야 한다. 그런데 너네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실제 이 대통령인 것처럼 각 장관들을 막 나무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관들이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좀 마찰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한테 일론 머스크야, 너는 오로지 어드바이즈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관들이 알아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한테 그 파워를 좀 이제 리밋에 이렇게 또 뒀다라고 이렇게 또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도지에서 단독적으로 사람들을 자를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오로지 이 일론 머스크의 도지에서는 각 장관들한테 어드바이저만 주고 최종적으로는 그 각 장관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막 사람들을 막 자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이메일을 이렇게 또 보내면서 저번 주에 뭘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라, 리스트를 적어서 이렇게 또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리밋을 이렇게 또 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이렇게 특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내각 회의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미 국무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코 루비오한테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나무랐다고요. 나무라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분발을 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자르고 더 많이 이 정부 부처 효율성을 이렇게 또 높여라 라고 이렇게 나무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코 루비오는 또 지지 않죠. 장관이잖아요. 장관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너 따위가 나한테 이렇게 또 나무라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최근 들어서만 1,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잘랐다. 나는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랑 좀 이제 마찰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고 일론 머스크 너무나 나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어느 정도 리밋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을 너무나 막 빠르게 막 진행을 하면서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를 내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일론 머스크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너무나 나대지는 말아라 라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진정을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파워를 이렇게 조금 이 리밋을 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나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도지라고 하는 그 정부 부서에 이제 수장을 이렇게 또 맡으면서 정부를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 막 자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를 막 축소를 시키고 정부 산하에 있는 뭐 기관들을 막 해체를 시켜버리고 폐지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메일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해고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너 뭐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없는다고 하면은 다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미국인들에 대한 삶에 엄청난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앞세워가지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봐라. 일론 머스크가 거의 뭐 공공의 적이다. 지금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미국 시민들에 대한 공공 서비스들을 지금 축소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 굉장히 많은 이 영방 부처들을 지금 축소를 시키고 지금 해체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가지고 이 민주당 광고의 선전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권자들한테 이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잘 이 경계를 할 때이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 가지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뭐 저소득층들이나 뭐 중산층들이나 뭐 노인분들, 뭐 어린이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의료 예산 같은 것들이나 뭐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들을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축소를 시키거나 삭감을 시키고 없애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소셜 세큐리티를 이렇게 또 건드린다는 그런 소리는 미국인들의 이제 중산층들이나 이제 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들한테 좀 굉장히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민주당에서는 이 수많은 이 유권자들한테 이런 점들을 이렇게 또 부각을 시키면서 좀 이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 2년 뒤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이 중간 선거에는 우리들이 잘 투표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한테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인기는 굉장히 좀 많이 낮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니 정치인도 아닌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이 정치를 휘저어놓고 있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96% 정도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많은 권력을 이렇게 또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나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좀 이제 이런 광고, 정치적 이제 광고가 2년 뒤에 어떠한 결과를 이렇게 또 내놓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많은 시간이 이렇게 또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약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뭐 정부 효율을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실제로 2년 뒤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성과가 있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공화당한테는 좋은 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자르고 이렇게 많은 정부 부처를 이렇게 또 축소를 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중산층들이나 뭐 노인분들이나 뭐 저소득층들한테는 뭐 안 좋은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오로지 이제 부자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살만한 사람들한테는 괜찮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공공 서비스들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중산층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미국인들이 이런 공공 서비스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잘라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은 나아갈수록 2년 뒤에는 좀 일론 머스크를 이제 원망하는 그런 소리도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정치계 진짜 엄청나게 몸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이제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테슬라 주가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가는 연일 내리막을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이렇게 또 조금 넘으면서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한 달 조금 이제 남짓하게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정치적 영향력을 이렇게 또 행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는 연일 내리막을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7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 7주 동안에 연일 계속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만 테슬라 주가는 10% 넘게 폭락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테슬라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된 뒤로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찍게 되면서 480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또 마감을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480달러 그 최고가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270달러까지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거의 2배, 그러니까 뭐 거의 한 40%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수많은 이 투자 은행들에서 이 테슬라 이 주가에 대한 그 목표가를 계속 이렇게 또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실제로 이 테슬라의 매출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 자동차 가격이 너무나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자동차 가격을 이렇게
이렇게 또 좀 낮췄거든요. 네, 낮추다 보니까 이 이익도 이렇게 또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오너 리스크, 네,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네, 너무나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나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이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네, 시위를 이렇게 또 하면서 테슬라 불매 운동까지 이렇게 또 네,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테슬라 차량이 싼 게 아니거든요. 이런 뭐 중산층들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인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네,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이렇게 또 나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미국을 지금 이 구렁텅이 속에 이렇게 또 빠뜨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테슬라 차량들에다가 이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테슬라를 샀다, 그런 것도 이렇게 또 붙이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차량에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게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 차량에다가 테슬라 마크를 떼어내고 도요타를 붙이거나 혼다를 붙이거나 이렇게 또 붙여가지고 테슬라 차량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지금 유행을 이렇게 또 타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테슬라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이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지금 깎아 먹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테슬라라고 하는 그 차량은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또 타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테슬라 차량은 진짜 이 환경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타는 차들이면서 엄청난 이 친환경적인 그런 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테슬라의 이미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구구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또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 정말 이런 식으로 요따위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뭐 독재자를 이렇게 또 찬양을 하는 그런 메이커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테슬라 차량들에 대한 매력도가 지금 구매자들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중국, 유럽에서 이 매출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은 이런 것들 때문이기는 아니지만, 뭐 중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되고 있는 이 테슬라 차량들이 중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가고 뭐 한국에도 가고 뭐 중국에도 이렇게 또 팔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 매출이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이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최고 부자이기는 부자이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한 달 동안 뭐 거의 뭐 7주 동안에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103 빌리언 달러, 1030억 달러가 날라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식이 최고점을 찍고 계속 7주 동안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1030억 달러가 날아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는 뭐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금액이기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2월 한 달 동안에만 28%의 주가가 날아갔다, 30%가 날아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 오너 리스크, 일론 머스크의 탓이 가장 크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이 행보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실제로 미국 정치를 엄청나게 휘저 놓으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뭐 정부 부처 이렇게 또 축소를 시키고 뭐 폐지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으면서 좀 이제 구구파적인 그런 이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뭐 구구 정당이랑 뭐 얘기를 하는 등 뭐 구구적인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 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 테슬라 차량 판매가 계속해가지고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독일은 전년도랑 이렇게 또 대비를 해가지고 요번 2월달 이 판매가 72%가 내려간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 테슬라 판매가 26%가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이 테슬라 차량 이제 판매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시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매장마다 사람들이 앞에 서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또 하면서 테슬라 차량을 이렇게 또 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또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딜러에 가서도 시위를 하고 굉장히 많은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테슬라 차량을 가진 사람들도 스티커를 붙이면서 아니면은 이 마크를 떼어내면서 뭐 도요타나 혼다를 이렇게 또 붙이면서 테슬라 차량들에 대한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 이 중고 차량 가격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떡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테슬라닷컴에 이렇게 또 들어가셔가지고 테슬라 모델 Y 중고차 보잖아요.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싸요 지금. 그래서
야, 이 테슬라, 이 테슬라 모델 Y, 중고로 이렇게 사려면은 테슬라닷컴 가서 사는 게 최고더라고요. 지금 25,000달러대로 팔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테슬라 모델 Y 중고 차량. 이 테슬라닷컴에서 파는 게 25,000달러 가량 하고 있어요. 롱레인지가. 엄청나게, 이게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막 6만 달러까지 가던 차거든요. 그게 얼마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뭐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3, 4년 뒤에 뭐 마일도 막 5만 마일, 막 6만 마일 한 거, 마일도 막 엄청나게 높지도 않아. 그게 막 25,000달러 하니까 혹하더라고. 그래서 테슬라 차량, 이 중고 차량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떡락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품들을 사는 사람들은 소비자들, 이 중산층들, 이 미국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이 반감을 이렇게 또 일으킨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제품들에 대한 반감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테슬라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이 진보한 차량이면서 가장 이 테크놀로지가 높은 그런 이제 차량들이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붙어 먹다 보니까 오너 리스크죠. 지금 이 테슬라의 차량의 브랜드 가치는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고차 역시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으면서 테슬라 차량을 이렇게 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차량들로 굉장히 많이 눈을 이렇게 또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이익을 없는 이런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리비안이 또 이 많은 부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테슬라 차량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모델 S나 테슬라 모델 X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차량이 가격이 거의 10만 달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부자들은 이제는 뭐 루시드나 뭐 리비안 같은 그런 차량들의 눈을 이렇게 또 돌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부자들부터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테슬라 차량, 뭐 보통 사람들도 이제는 모델 Y나 모델 3 같은 거 이렇게 또 사지 말고 다른 차량을 이렇게 또 사려고 눈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계속 이렇게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판매량이 엄청나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럽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거의 절반가량이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독일에서 많은 반감을 이렇게 또 불러일으키면서 75% 넘게 이렇게 또 내려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호주 시장에서도 72% 정도 판매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이 테슬라 차량 판매 감소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10몇 % 정도의 테슬라 판매 감소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파는 그 주는 바로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판매 감소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테슬라를 향한 불매 운동이 뭐 여기저기서 뭐 유럽, 미국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전망은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일론 머스크 지금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스타쉽을 이렇게 또 이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테스트 플라이트 실패를 한 뉴스도 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이 이 테스트 플라이트 8번째로 이렇게 또 했는데, 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또 출발했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또 폭발을 해버렸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폭발하다 보니까 그 잔해들이 이제 플로리다에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플로리다에서 모든 비행기들이 이제 그라운드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3, 40분 동안 그라운드가 돼가지고 많은 교통 혼잡을, 이 비행기 교통 혼잡을 이렇게 또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스페이스 X에서는 지금 최근 2달 동안에 스타쉽 이 테스트 플라이트를 2개나 이렇게 또 진행을 했는데 2개 모두 다 이제 폭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타쉽도 이게 테스트 플라이트를 계속 했거든요. 뭐 시험 비행을 계속 했는데 잘 분리를 하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잘 내려오기까지 하는 것도 이렇게 또 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더 폭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무언가를 이렇게 또 암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 8번째 스타쉽 폭파가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과연 이 스페이스X의 이제 다음 플랜은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스타쉽 이제 4주에서 이제 6주 내로 또 다른 이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FAA에서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연속적으로 2번이나 스타쉽이 이렇게 또 폭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음 테스트 플라이트 허가를 내주는 것을 당분간 보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가지고 이제 폭파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왜 폭파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이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권 하에 제2인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4주에서 6주 내로 다시 바로 이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힌 것은 자신의 파워를 이렇게 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X에서는 올해에만 2025년도에만 스타쉽 25차례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25차례면 한 달 2번씩 테스트 플라이트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벌써 뭐 2번이나 이렇게 또 폭파가 됐는데, 그리고 뭐 한 달 주기로 이렇게 또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진전이 돼야지 이게 올해 들어가지고 25번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또 폭발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 좀 이제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붙어 먹게 되면서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나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이 일론 머스크의 모든 사업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암시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일론 머스크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엄청난 이 발전을, 미래를 이렇게 또 앞당겨온 그런 이제 사람이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붙어먹은 것은 최대 실수이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회담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주 그냥 파토가 나지 않았습니까? 난장판이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쫓겨내고,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로부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비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거 이제 전부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인텔리전스까지 이제 정보력까지 지금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특히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이런 목소리를 이렇게 또 높여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무기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것을 멈췄는데, 그거 빨리 풀어라. 공화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무기들을 이렇게 또 장기간 멈춰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의 이제 파워가 너무나 이렇게 또 세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지원하는 거 재개를 해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러시아가 엄청나게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엄청난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더 많은 땅들이 이렇게 또 뺏기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당연히 러시아의 힘이 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지원이 이렇게 또 끊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버틸 수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런데 6개월 뒤에는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해 여름부터는 만약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정보력이나 실제 무기들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럽에서도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유럽 재장전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서 무기 같은 거 지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해구사항 같은 것들도 이제 미국한테 의지를 하지 말자, 이제 유럽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방어를 하자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핵무기 같은 것들도 아마도 이제 더 늘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해구산을 더 넓히자라고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외교 정책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아시아도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 있지 않습니까? 대만은 항상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데, 대만도 우리 우크라이나 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만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뭐 한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각 나라의 국방 지출을 늘려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다가도 뭐 미국한테 뭐 지원해주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뭐 10배로 이렇게 늘리는 뭐 조치를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커다란 거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해결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한국까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분명히 또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도 이제 한국도 대비를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더 갈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렇게 또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연설을 할 때 그때 이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야유를 보내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할 때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고 박수도 하나도 치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번 의회 이제 연설에서도 이 미국의 이 의원들의 그 갈등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발이 된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민주당도 막 야유를 이렇게 또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뭐 야유를 하고, 뭐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뭐 박수도 치지도 않고 막 푯말로 막 이렇게 시위를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엄청났다. 진짜 이 모든 사람들한테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공화당에서도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막 박수 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또 들고 있었던 이런 뭐 편말 같은 것들도 막 뺏어 버리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피톨 안에서도 좀 많은 혼란이 이렇게 또 있었으면서, 이 전통적으로 이 캐피톨 안에서는 예의를 이렇게 또 지키면서 점잖게 막 뭐 연설 같은 거 듣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하나도 없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이렇게 또 맡게 되면서 서로 막 갈라치기 하는 거 엄청나게 잘하지 않습니까? 갈라치기를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화합이라는 것은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의 윗물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미국 전체가 뭐 여러 갈래로 이렇게 또 쪼개지게 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양상만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싸우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잘 안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도 우리 미국이 화합을 하면서 해도 힘들 텐데, 그런데 미국 내에서 서로 싸우면서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또 경쟁을 한다? 요거는 절대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지켜온 것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미 연방 교육부 있지 않습니까? 미 연방 교육부를 해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미 헌법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연방 교육부가 이렇게 또 생겨난 것이 1979년도에 양당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또 통과가 돼서 이렇게 또 나온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이 결정을 통해 가지고, 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연방 교육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 명령으로만은 해체를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헌법적으로 이제 맞지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이 연방 교육부를 이렇게 또 해체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민주당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또 반대를 할 때이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도 분명히 이제 반대표가 이렇게 또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통과가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은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내가 법을 저버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들은 다 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폴레옹 얘기를 한 것을 이렇게 또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법이 있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곧 법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자주 이렇게 또 말을 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독재적으로 이 연방 이 교육부를 이렇게 또 해체를 시킬 수도 있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공화당의 구구파들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연방 교육부에서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커리큘럼을 너무나 간섭을 하고 있다. 커리큘럼을 지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연방 교육부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건들지 않는다고 해요. 연방 교육부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각 주들의 이제 필요한 그런 뭐 지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력을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하지 각 주들에 있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것들은 별로 건들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 교육부를 해체를 이렇게 또 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쓰기 싫어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 교육에 돈을 쓰기 싫어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냥 오로지 이제 연방에서 이제 나가는 돈들은 다 줄여버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미국의 이제 교육에 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뜩이나 이 미국의 교육이 그렇게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데 연방 교육부까지 이렇게 또 해체를 해버린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연방정부에서 돈을 안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열을 이제 낮춰버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교육열이 이제 낮춰지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쉬워지게 된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브레인워시를 더 손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신들이 뭐를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개 돼지를 본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인들을 개 돼지로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있는 이 미군을 지금 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이 미군 기지를, 이 미군들을 이렇게 또 빼가지고 헝가리에다가 이렇게 또 배치를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네이토에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에다가 지금 이 나토 이 국가들이 우리 미국처럼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다. 이 나토 국가들은 최소한 방위비를 2% GDP 대비 2%를 해야 하는데 너네들은 제대로 돈을 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방위비를 뭐 굉장히 많이 늘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독일에 이렇게 또 주둔을 하고 있으면서 뭐 독일에 한 35,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미군들을 이 독일에서 다 철수를 시키고 헝가리에다가 한 10,000여 명 정도를 두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다 미국으로 이제 돌려놓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또 이 헝가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헝가리는 러시아랑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또 지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미군들을 이 독일에서 빼가지고 헝가리로 옮긴다라는 그런 소리는 러시아한테 힘을 실어준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거는 진짜 정말 아니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유럽 국가들을 진짜 등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야,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다라는 그런 소리는 진짜 미국을 엄청나게 고립을 시키는 그런 결과만 이렇게 더 초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돈만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돈을 그냥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쓰고, 그리고 이 부자들한테, 이 기업들한테 세금을 지금 안 거두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부자들의 세금을 세이브를 시켜주려고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약해지게 되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슈퍼파워를 잃어갈 날만 이렇게 또 남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이 마켓플레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으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 마켓플레이스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페이스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만큼의 그런 영향력이 이렇게 또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렇게 또 변해버리고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같은 거 이제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페이스북 이 젊은 이용자들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붙들고 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마켓플레이스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의 이제 이용자들 중에 71% 정도는 10대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계속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새롭고 이제 재밌는 이런 이제 SNS 서비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다른 이 SNS 서비스들로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넘어갔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또 많이 넘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 10대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켓플레이스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페이스북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는 10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32% 정도가 됐다고 하네요. 70 몇 %에서 이제 32%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나마 이 10대들을 이렇게 또 붙잡고 있는 것은 이 마켓플레이스이다. 이 마켓플레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서 중고 시장 이제 거래 그 장소이거든요. 뭐 한국에서는 뭐 당근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이렇게 또 많이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물가가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으면서 중고 시장이 계속해가지고 더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027년도까지 이 마켓플레이스, 이 페이스북의 이제 마켓플레이스의 시장이 7,500억 달러까지 이렇게 또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또 올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돈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받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쇼핑을 이렇게 또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거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중고 물품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렇게 또 거래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는 뭐 멀리까지도 이렇게 또 배달을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배달을 하는 그 거래가 이렇게 또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한 10% 정도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우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광고 수익도 더 늘고 그렇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는 이 가장 이 페이스북이 이렇게 또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마켓플레이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이베이랑도 이렇게 또 협력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베이에서 이렇게 또 파는 것들도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렇게 또 띄워주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찾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뭐 주변뿐만이 아니라 이베이에서 이렇게 또 연관이 돼가지고 배달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마켓플레이스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진화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이끌어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은 거의 안 쓰거든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은 그냥 이제 마켓플레이스만 보는 용도로 이렇게 또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페이스북 왜 이렇게 인기도 없는데 계속 잘 나가는 거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마켓플레이스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타겟 있지 않습니까? 타겟이 40일 동안 보이콧 불매 운동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집권을 하게 되면서 DEI 있지 않습니까? 뭐 다양성, 형평성, 포용 이렇게 또 하는 거 DEI 프로그램들을 이 정부에서 전부 다 이렇게 또 제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DEI 정책 같은 것들 그거는 절대 나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다 철회를 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때다 라고 하면서 DEI 프로그램들을 다 철회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DEI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들이 이렇게 또 DEI 프로그램 이렇게 또 하면서 돈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거 빨리 이렇게 또 철회를 해버리자, 이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철회를 이렇게 또 했는데, 철회를 이제 가장 먼저 한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타겟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이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반감을 이렇게 또 얻게 되면서 타겟 보이콧, 지금 뭐 40일 동안 며칠 전부터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타겟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도 이때다라고 하면서 DEI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또 철회를 이렇게 또 시켰거든요. 철회를 이렇게 또 시키게 되면서 아마존도 어제부터 보이콧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홀푸드, 트위치, 자포스, 알렉사 뭐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또 쓰지 말자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아마존 보이콧 불매 운동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불매 운동은 스케줄에 이렇게 또 많이 잡혀 있다고 하네요. 많이 잡혀 있으면서 DEI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또 폐지를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한테 우리 소비자들의 생각을 보여주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네슬레도 뭐 3월 중순쯤에 보이콧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도 4월 중으로 보이콧에 들어간다고 하고, 그것밖에도 DEI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또 폐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한테 계속해가지고 보이콧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DEI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백인들, 남성들한테 오히려 역차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백인들이랑 남성들한테 기회를 다시 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DEI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또 삭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와 이게 되는 건지 모르겠. DEI 프로그램들 보면은 진짜 멋진 그런 정책이거든요.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민자들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이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DEI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생겨난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DEI 프로그램들을 지금 삭제를 시키고 있다, 폐지를 시키고 있다. 백인들, 이 남성들을 위해서 이게,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또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게 브레인워시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